한 주간의 NHL 리뷰. 오늘은 올 시즌 현재 대혼돈의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사할린이 안양 한라와의 3연전을 수입하고 리그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오지 이글스는 리그 9연승이 마감됐고 대명상무는 8연패에서 탈출했군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23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23회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수요일 낮에 녹음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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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먼저 NHL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시카고의 패트릭 케인 선수 콜로라도전에서 포인트 실패하면서 26경기 연속 포인트에서 기록이 끝났습니다. 51경기 연속 기록을 갖고 있는 웨인 그레츠키가 위대하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 새삼 다시 느끼게 되네요. 오늘 27경기 성공했으면 제가 더 분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손상호 기자는 현재 LA 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 이연석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퍼시픽 디비전 순위표를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디비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순위를 좀 살펴드리죠. 1위 LA 킹스 승점 40점으로 거의 지금 독주 체제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2위가 산호세 승점 31점, 그리고 승점 1점 뒤진 팀들이 지금 4팀입니다. 승점 30점에 3위가 애리조나, 4위가 캘거리, 5위 에드먼턴, 6위 밴쿠버까지 승점 30점으로 나란히 대동단결하고 있고, 그리고 승점 27점 애너하임이 7위 최하위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애너하임도 승점은 쳐져 있지만 한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2위인 산호세랑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네. 2위와 7위까지 지금 승점이 단 4점 차. 참 센트럴 디비전과 퍼시픽 디비전의 어떤 전력차?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센트럴 디비전 이제 사실상 각 디비전별 상위 세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성적이 좋은 두 팀이 와일드카드에 진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센트럴 5팀이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퍼시픽 디비전 팀 입장에서는 디비전 3위 안에 들어가면 플레이오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3위만 하면 돼요. 네. 모든 팀들에게 지금 기회는 열려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와일드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꿀이 될 수도 있죠, 이번 와일드카드. 네. 손상호 기자님이 LA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셨어요. 퍼시픽 디비전 걔네 완전 막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막장인 건가요? 지금 이게? 진짜 이런 막장도 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NHL 이제 순위표를 NHL 전체 순위를 확대해 보면은 예. 지금 퍼시픽 디비전 1위인 LA 킹스는 리그 전체 6위입니다. 뭐 굉장히 호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2위부터 보시면 2위인 산호세가 지금 전체 19위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가 21위, 캘거리가 22위, 에드먼튼이 24위, 밴쿠버가 25위, 애나하임이 28위거든요. 모든 팀이 거의 하위권에 그냥 다 집결해 있어요. 네. 이런 적이 정말 있긴 했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팀들이 좀 공통점이 원정 경기 성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예. 지금 원정에서 5할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 지금 LA는 잠깐 두고요. 이제 그 팀이 산호세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전부 모든 팀이 원정 팀 5할 승률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부진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인 위니펙의 승점이 지금 30점인데, 네. 지금 산호세 31점, 그 이하 지금 다 30점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면 그 밑에 그냥 쭉 붙을 수도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정말 역대급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퍼시픽 디비전 각 팀별로 현 상황과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팀별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1위인 LA 킹스는 손상호 기자님이 LA 출장에서 다녀오신 이후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왜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제 2위부터 7위까지 네. 6팀을 차례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위 순위대로 가보죠. 산호세 샤크스. 사실 샤노세가 2위가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4위에 처져 있었는데 오늘 딱 한 번 이겼는데 갑자기 2위로. 그냥 한 번 이기면 플레이오프 갑니다. 지금 그래요. 실제 순위가. 산호세가요. 개막 4연승으로 아주 좋은 스타트를 했는데 이후에 좀 주춤하다가 6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6연승 했던 거를 좀 다 까먹은 네.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11월 23일까지만 해도 지금 6연승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디비전 1위였어요. 네. LA 킹스보다 지금 순위가 위에 있었는데 하지만 12월에 들어서면서 최근에 6경기 동안의 승리가 없다가 바로 오늘 저희 녹음 직전에 몬트리올 원정을 가서 17일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7경기 만에 딱 한 번 이기고 바로 2위로 뛰어오는. 예, 바로 그냥 플레이오프 건으로 다시 도약하죠. 그렇습니다. 자, 산호세의 최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12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월을 지금 6연패로 시작할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승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6연패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원인 이런 이유가 나온 게 이제 예전까지 산호세의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막강한 공격력이거든요. 리그 최상위급의 공격력을 항상 보여주면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는 약간 부진했지만 정규 시즌은 그래도 정규 시즌 최강자네 역시 산호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예 없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75골을 넣으면서 리그 20위에 올라 있거든요. 예. 이런 성적이 정말 뭐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죠. 그리고 이걸 받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 손튼 선수, 이제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경기당 1포인트를 올해도 기록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심지어 30경기에서 17포인트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예, 부진이 딱 보이는 거고요. 이제 상승세를 팀이 이제 공격력이 좀 더 올라가고 하려면은 그가 다시 기량을 되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근데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산호세가 지금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당 28개 슈팅을 허용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리그 전체 상위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수비력은 탄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영입한 마틴 존스, 이 선수를 영입한 게 약간은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마틴 존스 선수가 LA 킹스에서 백업을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한 시즌 잘해서 주전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균 시점 2.29에 세이브 성공률 91.8%라는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산호세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틴 존스 선수가 오늘 몬트리올전에서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경기 MVP 선정이 됐었고요. 말씀 주신 그런 어떤 수비력의 힘이 그 강하다는 몬트리올 공격력을 오늘 1실점으로 막고 또 승리로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 몬트리올전 승리가 좀 반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몬트리올, 토론토, 오타와, 시카고, LA까지 지금 원정 5연전을 떠나게 되는 산호세인데요. 토론토 외에는 사실 만만한 상대가 없는데 오늘 부담스러운 몬트리올을 이겼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3위 애리조나 코요테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애리조나는 참 올 시즌 내내 롤러코스터 행보를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막 3연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바로 4연패가 있었고요. 또 2연승하고 2연패, 3연승하고 또 2연패, 최근에 3연승하고 다시 5연패. 참 계속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최근에 홈과 어웨이 성적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홈에서는 6경기 5승 1OT를 기록한 반면에 어웨이 경기에서 지금 9경기 1승 8패에 그치고 있거든요. 좀 기복이 심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코요테스의 올 시즌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애리조나의 공격력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애리조나는 괜찮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맥스 도미나 미켈 베드케르 선수가 지금 공격진 이끌고 있고 마르틴 한잘
그다음에 앤서니 두클레어 이런 선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팀 득점을 찾아봤는데 81득점 하면서 지금 리그 전체 1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10.3%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이 리그 4위거든요.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 팀도 역시 존재합니다. 애리조나가 예전에 피닉스에서 지금 연골 약간 옮기지 않은 옮김을 했는데 예, 예. 지금 여기에 옮기고 나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는 바로 마이크 스미스 선수인데 지금 올해 역시 3점이 넘는 평균 실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예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을 때 이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진출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이 선수가 기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백업이 탄탄하지도 않아요. 안데레스 린드박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그냥 백업 정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가 빨리 이제 마이크 스미스 선수가 빨리 이제 제 컨디션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리 포지션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고민이 지금 수치상으로도 경기당 평균 3.17 실점, 지금 최다 실점 리그에서 2위 팀인데 좀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애리조나가 같은 퍼시픽 디비전들 팀과의 대결에서 지금 7승 1패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나마 지금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4위 팀입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캘거리도 어제까지 6위였는데 오늘 한번 이기고 4위로 뛰어올랐어요. 캘거리는 참 초반이 어려웠습니다. 시즌 초반에 2번의 4연패가 있었고요. 첫 11경기에서 단 2승. 그 2승도 모두 연장승이었는데 좀 어려운 초반을 보낸 뒤에 하지만 최근에 아주 좋아요. 오늘 경기 승리까지 6연승입니다. 최근 11경기에서 8승 2패 1OT. 대단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었죠. 리그 최강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던 댈러스를 상대로 슛아웃 승리를 했던 게 결국 6연승의 시발점이 됐거든요. 자, 이후에 홈 5연전 모두 승리를 챙기면서 이번 주에 홈 경기 9연승을 달렸어요. 이게 지금 9년 만에 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자,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캘거리 플레임스. 네. 뭐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2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지금 6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한 건 역시 조니 구드로 선수가 이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6연승 기간 동안 11포인트를 올린 데다가 결승골도 2번이나 넣으면서 팀에 2승을 안겨줬거든요. 더불어 지금 캘거리가 연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연장 결승골에 7차례나 관여를 했습니다. 연장에서 지금 캘거리가 8승 1패인데 네, 그 중에 7골을 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7승 안겨준 거죠, 팀에게. 예.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이 캘거리가 지금 연장에서 호성적을 거두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부진했었던 더기 해밀턴 이런 선수가 지금 6경기에서 또 5포인트를 올려주면서 다시 자신의 이제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력을 만약에 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퍼시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나 얘네들도 약점은 있습니다. 이제 캘거리의 문제지는 이제 똑같아요. 애리조나랑 콜리진이 문제입니다. 예. 콜리진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3명 골리 주전 백업 이제 이렇게 3명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게 정리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전 골리라고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요나스 힐러 선수가 지금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업 골리라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제 웨이버 공시를 했었던 카리라모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웨이브하고 이제 요니 오르티오 선수를 백업으로 키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백업에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시 카리라모 선수를 부른 상황이고요. 그 결과 지금 벌써 10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리그 최하위의 실점에서 리그 최다 실점 1위 리그 팀이네요. 최다 지금. 실점 1위입니다. 네, 경기당 평균 3.52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네, 실점이 너무 많죠. 좀 캘거리도 골리 포지션이 빨리 좀 안정화가 돼야
고민 좀 해결될 것 같네요. 캘거리가 오늘부터 내시빌,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로 가는 원정 4연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내시빌에게 또 연장 승리. 네, 값진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유독 연장에서는 강한데 참 이것도 캘거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혼돈의 퍼시픽 디비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5, 6, 7위 팀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알라 아이스하키 96번 신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안양알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퍼시픽 디비전 완전 낙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5위 얘기를 해보죠. 5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오일러스가 최근에 좀 위기가 한 차례 있었어요. 코너 맥데이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사실 맥데이비 선수 부상 이전에 5승 8패였는데 부상 이후에 10경기 2승 6패 2OT 사실 승률이 더 떨어지면서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이후에 6연승을 했어요. 오늘 이제 아쉽게 6연승이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9경기에 7승 2패 대단한 지금 반전을 꾀하고 있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특히 어제 이 보스턴전 연장에서 이겼는데 그 승리는 1996년 이후에 20년 만에 거둔 보스턴 원정 승리라고 하더군요. 네, 이런 아주 눈에 띄는 기록까지 가져가면서 에드먼턴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먼턴의 최근에 이 가파른 상승세의 원인은 어디에서 좀 찾아야 될까요? 예, 역시 에드먼턴이 지금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공격력이 상승한 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테일러 홀 선수가 작년 좀 부진한 모습을 씻고 사실 그렇게 크게 부진하진 않았는데 조금 씻고 다시 경기당 1포인트 이상 올리는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홀의 센터 파트너인 신인 레온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홀 선수가 거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 역시 지금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그래서 지금 전력이 100%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지금 앞서 5연승한 경기에서 평균 지금 4득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력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격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부상 선수들이 언제 복귀를 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단점은 역시 수비 부분에서 슈팅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31.8개나 허용하면서 리그 4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데르스 닐손 선수가 이제 갑자기 휙 나타나서 골리죠. 네, 골리입니다. 이제 골문을 잘 지키고 있는데 최근 2경기 부진했어요. 각각 5실점, 3실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에게 이제 슈팅을 좀 덜 허용해서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비진은 또 다넬 럴스나 뭐 오스카르 클레프범 같은 어린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곧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앞으로 에드먼턴이 또 어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다음은 6위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밴쿠버는 올 시즌에 참 연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연패가 좀 많죠. 예, 뭐 5연패도 한 번 있었고 4연패도 2번이나 있었고요. 3연패도 한 번 있었고 오늘 또 져서 연패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9경기 2승 7패. 최근의 흐름도 좋지가 않은데요. 밴쿠버 커넉스의 전력은 올 시즌 어떤가요? 밴쿠버는 이제 공격진을 살펴보면 세딘 형제, 밴쿠버의 상신과도 같은 존재가 됐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80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23골을 세딘 형제들이 득점을 하면서 네. 전체 득점의 28.3%라는 굉장히 높은 이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제 더불어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것처럼 보이는 라이언 밀러 선수 역시 팀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2경기 중에 26경기를 지금 출장을 했거든요. 완전히 주전 골리로의 자리를 공고히 했고요.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평균 실점이 2.7에 세이브 성공이 딱 91%가 됐거든요. 예. 하지만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밴쿠버가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많은 슈팅을 허용한다고 봤을 때는 뭐 좀 고려를 해본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밴쿠버의 장점은 아무래도 보조 득점원이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딘 브라바타 선수나 알렉스 버로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15포인트, 11포인트를 각각 올려준 걸 제외하면은 지금 10포인트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이래서 그리고 지금 수비진에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이탈을 해 있어요. 이제 댄 해뮤스 선수가 얼마 전에 얼굴에 슬랩샷을 맞으면서 지금 무기한 아웃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루카스 피자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형 센터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브렌트 서터도 스포츠 헤르니아로 전력에서 이탈했거든요. 그 결과 지금 930개로 리그에서 5번째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는 밴쿠버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이 공백을 잘 메워서 수비력을 어쨌든 빨리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세딘 형제를 받쳐줄 공수에서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 라인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밴쿠버 커넉스 올 시즌 현재 OT 패만 8번인데 리그 최다입니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 사실 아까 캘거리와 좀 상반되는 기록이죠. 여기서 반타작만 했어도 지금 승점 4점이면 작년에 뉴저지 데블스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연장에서 결국 지게 되면은 포인트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여기서 반타작 했으면 지금 또 완전 2위죠. 공고한 2위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가 강팀들과의 원정 6연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카고에게 어제 패했고 오늘 미네소타에게 또 완패를 했는데 참 어려운 밴쿠버의 행보가 좀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퍼시픽 디비전 7위 참 어색한 자리에 있는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손상호 기자가 작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애너하임 덕스 내 마음의 우승 후보다.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도 올 시즌 전에 올해 우승 후보로 가장 많이 꼽았던 팀이 바로 애너하임 덕스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 누구도 지금 이렇게 부진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10월까지 시즌 첫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고요. 이게 팀 역사상 최악의 시즌 스타트였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조금 살아나긴 했어요. 11월을 4연승으로 시작했고요. 이후에 거의 5할 승률은 가져가면서 11월 이후에는 10승 6패 3OT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에드먼턴과 캘거리가 워낙 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졸지에 지금 다시 디비전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보다 좀 한두 경기 덜 치렀으니까 또 2위하고 불과 4점 차. 자,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2번 하면 또 플레이오프 가니까요. 2승하면 올라간다. 지금 애너하임 덕스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달라지지 않았나요? 뭐 한 이야기 결국 좀 반복하는 느낌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스타 플레이어 2명이 너무 부진합니다. 코리 페리나 라이언 게츠라프 선수가 지금 페리 선수는 10골 9어시스트 그리고 게츠라프 선수는 1골 17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이 정도에서 공격이 맴돌면 안 되거든요. 경기당 1포인트 가까운 활약을 올려줘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너무 부진합니다. 수비력은 73실점을 하면서 리그 전체 9위예요. 상위권이죠. 근데 득점이 56골밖에 득점을 못했습니다. 리그 최하위의 모습이에요.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감독이 브루스 부드로가 굉장히 템포 있는 공격을 선호하는 감독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봐도 정말 어색한 성적이고요. 하지만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제 팀의 최고의 골리 듀오가 될 수 있는 존 깁슨 선수와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선수가 이 팀의 장점이 됐습니다. 지금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선수가 11월 말에 부상을 당해서 12월 초에 이제 부상으로 공백이 생겼거든요. 근데 존 깁슨 선수가 그 사이를 메꿨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안데르센 선수의 주전 자리를 거의 사실 뺏어온 느낌이에요. 이제 8경기에서 평균 실점 1.74 그리고 93.4%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골리 자리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잘하면은 이 선수가 올라오고 누가 잘하면 이 선수가 올라올 것 같은데
뭐 프레데리크 안데르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컨디션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 이 두 명이 원투펀치로 골문을 지킨다면 거의 리그 최고의 골텐딩 듀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골리 듀오가 있지만 일단은 공격력이 좀 터져야 아니 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NY 덕스가 원정 7경기가 포함된 지금 8연전을 떠나게 되는데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가 않네요. 네. 여기서 얼만큼 승점을 쌓을 수 있을지 좀 NYM으로서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의 판도 2위부터 7위 팀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 6팀에 대해서 팀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어제와 오늘 순위가 엄청 달라졌거든요. 또 내일 되면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순위표를 봤을 때 참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느새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는 1위 LA 킹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LA가 갑자기 한 주 동안 연패 빠지면 어떡하나. 미끌리면 네. 이제 지금 9점 차 1인데 네. 이게 많이 좁혀져 있으면 어떡하나. 좀 불안하긴 한데 잘 되겠죠. 네. 저주에서 피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NHL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보죠. 안녕하십니까. 하이원 아이스하키부 74번 안현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넷 23회고요.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명 상무가 인천 홈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을 가졌습니다. 참 요즘 많이 힘든 대명 상무 8연패에 빠져 있었고요. 5위 팀을 맞아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 3경기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 양팀의 시즌 4차전이었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경기. 대명 상무가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5대4 한 골차 승리. 리그 8연패에 탈출을 했네요. 자, 이날 첫 경기 계속 힘찬 PD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날 경기 한번 돌아보죠. 예, 언제나 그렇듯 대명상무의 가장 최근 경기들 특징이 이제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준다라는 점인데 이날 경기도 어김없이 선제골을 내주고 시작했었죠. 1피리어드 3분 23초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 시작한 경기였고요. 하지만 바로 5분 뒤에 김상욱 선수가 역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동점골 성공을 시켰고 2피리어드의 역습 한 방으로 이봉진 선수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프리블레이즈전도 그렇고 4할린전도 그렇고 대명상무가 PK 상황 때 역습을 많이 노리더라고요. 오히려 인원이 없는 그 타이밍에 허를 찌르는 한 방을 근데 그 허가 이제 자주 이제 허를 계속 찌르다 보니까 좀 무딘 게 있긴 한데 네. 그지만 이제 프리블레이즈 상대로는 요 허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방이 제대로 통했고 박상지 선수하고 이제 같이 2대1로 이제 역습하는 상황이었는데 박상지 선수의 슛 리바운드를 이토요토 콜리가 약간 흘렸는데 이봉진 선수가 잘 주워 담았죠. 쇼트핸디드 상황에서 역전에 성공한 대명상무였고요. 이후에 5대3 수적 열세에서 결국 동점을 허용하게 되면서 2대2가 됐고 하지만 신영윤, 오광식 선수의 연속골로 4대2 리드를 잡았고요. 4대3까지 쫓겼지만 3피리어드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문국환 선수가 쐐기골.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결승골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위험했던 순간이 이제 4대3으로 쫓아오는 순간이었었는데 평소에 대명상무였으면은 이 흐름 그대로 이제 동점골과 이제 역전골까지 내주는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기들이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문국환 선수가 이번에도 리바운드로 잘 주워 담으면서 정말 중요한 한 골이었죠. 그래서 그 골로 결국엔 결승골이 됐지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국환 선수 경기 후에 만나봤거든요. 인터뷰
듣고 오시죠. 네,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 문국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연패를 끊는 정말 오랜만의 승리입니다. 대명상무로서는 귀중한 승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8연패를 끊기 위해서 선수들이 연습 때도 그렇고 시합 때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오늘 프리블레이즈 첫 경기, 홈 첫 경기에 이겨서 8연패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연패에 빠져 있었고 부상 선수들도 너무 많아서 팀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팀 분위기 어땠나요? 러시아 원정까지는 침체돼 있던 게 맞는데 러시아 마지막 경기를 기점으로 가능성을 봐서 인원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투지를 갖고 수사불패 정신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명상무의 문국환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1차전 결승골 포함해서 2포인트를 올려줬고요. 참 승리도 오랜만이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인터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그렇죠. 저희가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언제였나요? 4할린 3연전, 홈 3연전 때 그때 지고 나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한번 저희가 문국환 선수 인터뷰 잘한다고 한번 칭찬을 한번 했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했네요, 진짜. 매우 얼떨떨해 하더군요. 네, 그렇죠. 슈팅수 35대 52 열세에도 불구하고 또 파워플레이 골이 3골, 슈텐디드 골 1골로 극복을 했던 대명상무였고요. 결국 8연패를 끊었습니다. 10월 22일 오지 이글스전의 슛아웃 승리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겼네요. 그때도 되게 오래된 연패를 끊고 슛아웃 승을 이겼던 것 같은데 네, 정말 한번 이기기가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승리의 기쁨을 그대로 갖고서 12일 토요일에 2차전을 갖게 되는데 이날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대4로 패배하고 말았군요. 일단 가장 큰 패배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1피리어드 때부터 너무 느슨하게 놔줬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이제 이른 시간대에 실점을 했던 점에서 좀 극복을 못한 게 아닌가. 3피리어드 때는 그래도 많이 쫓아오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부에 추가 기운 상황이다 보니까 힘든 경기가 됐었죠. 이 피리어드에 이미 4대 0으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승부가 좀 일찌감치 기울었던 두 번째 경기였고요. 세 번째 경기가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양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6차전 경기. 1피리어드 0대 0으로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이 더해졌던 경기였는데 2피리어드 8분 32초에 김혁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잡습니다. 김혁 선수가 개인 통산 100포인트를 바로 이 선제골로 달성을 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예, 전날 좀 걱정했던 게 지고 있는데 이거 100포인트 하면 어떡하나. 서로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날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많이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계속 수비 수임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계속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슬금슬금 기회를 노렸고 그 노렸던 한 방이 제대로 골망을 갈랐던 것 같고 다행이죠. 그 앞에 뭐 스틱도 부러지고 정말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혁 선수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포인트가 골로 이어졌던 것 같고 이 피리어드 때 먼저 선제골을 성공을 시키고 주도권을 가져갔던 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혁 선수 일단 100포인트 축하드리고요. 바로 한 5분 지나서 추가골이 나옵니다. 길상우 선수가 이거 정말 대단한 골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파도 좋았고 마지막에 스틱 기술도 좋았고 엄청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일본 수비진이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벗겨내는 기술도 좋았고 그 스피드도 괜찮았고 예전에 이제 한양대학교 시절에서 대학 무대를 호령하던 그 모습이 지난 시즌에도 시즌 막판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나왔는데 이게 매 경기 나와야 되는데 시즌에 한두 번 나오다 보니까 아직 이제 2년 차니까 좀 나아지겠죠. 일단 이 골이 정말 대단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클립을 따로 올리긴 했었는데 역대 대명상무 클립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았나. 최고 조회수.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전파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길상우 선수의 시즌 2호 골이었고요. 대명상무의 공식 페이스북은 이 골을 놓고 길상우의 인생골
극장골이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인생골다운 골이었고요. 네. 이대로 경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2대 0으로 대명상무가 앞서 나가면서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요. 네. 2대 0으로 리드한 적이 거의 없었죠. 네. 네, 그랬었던 예, 두 골차 이상 리드를 잡았던 적이 네, 예전에 차이나 드래곤 홈 경기 때 이후로는 정말 경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 좋은 기회가 이 피리어드 막판 때부터 살짝씩 흐름이 넘어오면서 주도권을 뺏기게 됐죠. 3피리어드.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지만 이 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야마다 주니아 선수에게 한 골을 허용하면서 추격을 받았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 또 킴스탈 선수의 동점골 2대2. 그런데 3피리어드 종료 11초를 남겨놓고 로건 스티븐슨 선수에게 통안에 역전골을 내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 뭐 일단 이 피리어드 막판에 이제 야마다 선수한테 추격골을 내준 이후부터 그리고 3피리어드 접어들면서 프리빌레이즈가 좀 더 추격의 불씨를 당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팽팽하다기보다는 그쵸, 슈팅수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프리빌레이즈가 좀 많이 압박감을 가져가고 슈팅을 많이 때려놨던 3피리어드였고요. 예, 요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마지막 한 1분 30초 정도 남겨놓고 이제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썼었는데 예. 이때 프리빌레이즈가 쓴 작전 타임이 좀 더 공격적인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나. 대명상무로서는 마지막 그 페이스오프를 따내지 못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생골 극장골을 넣었었던 길상우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스티펜손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고 간격을 벌려줬던 게 통안에 역전골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플레이가 정말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많이 연습을 한 플레이로 보이는데 킴스탈 선수가 일단 페이스오프를 이겼고 스크린이 두 개가 같이 따닥 들어가면서 골리의 실을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뭐 영상 클립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대 뒤에서 본 카메라로 보면은 순간적으로 골리 시야를 가리는데 그 앞에 선수들이 공격 선수들하고 이제 그 선수들을 치우기 위해서 스크린을 치우기 위해서 이제 수비 선수들이 같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 4명에서 6명의 선수들이 골문 앞을 다 메꾸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골리 입장에서는 슈팅 방향이 어디에서 흘러나온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스티펜손이 이제 횡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도를 좀 더 꺾어놨다는 점. 예. 그러면서 이제 골리가 아예 퍼까진 선수를 못 보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었던 실점이었고 프리빌레이즈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제이 골리가 1차전에 이어서 이날도 50개가 넘는 슈팅을 막아내면서 정말 선전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이 피리어드 중반까지 보면서 만약에 이 경기가 셧아웃으로 끝나게 되면은 한재익 선수한테는 처음이니까 한재익 선수에게도 인생 경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참 셧아웃 한번 하기가 힘들구나 생각도 마지막에 또 갖게 됐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정말 올 시즌의 기억에 남을 최고의 승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규리그 4승 2패 프리블레이즈의 우세로 양팀 간의 경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대명상무가 이날 이번 3연전 위닝 시리즈에는 실패했지만 하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제야 좀 경기다운 경기를 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갖게 하던데요. 예, 일단 이영준 선수가 부상 복귀한 점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속속들이 중간에 이제 오진호 선수나 이제 고현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곽형기 선수라던가 복귀하고 있던 선수들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적은 숫자로 경기를 진행을 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좀 스쿼드가 그나마 조금씩 차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손발이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그런 모습들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오히려 이 전력이 애초에 일본 원정 이후에서부터 부상자 없이 쭉 이어져 왔으면 충분히 6강 싸움을 하고도 남을 팀인데 이렇게까지 오게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3연전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좀 상대와 겨뤄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그게 경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시즌이 네, 절반 이상 흘러갔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시즌 성적은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뭐 대명상무가 풀 멤버를 갖추고 뭔가 원하는 하키 그리고 원하는 색깔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안양할라 이번 주에 만나서 그 색깔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딱 시나리오는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승전결 중에 이제 전까지 오게 됐네요. 네. 네, 시즌 초에 배영호 감독이 얘기했었던 안양할라 한번 꼭 잡겠다. 그렇죠. 미디어 데이트 얘기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아직 이제 3번의 기회가 남았고요. 이번 주에 2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명상무가 3연전 1승 올리면서 일단 8위 자리는 지켰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할라 조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편 안양할라는 사할린 원정을 갔어요. 3연전 갔다 왔는데 수입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양할라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톡을 나누다가 사할린 날씨는 참 좋았지만 마음은 많이 추웠다. 이런 코멘트를 좀 담고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걱정이 된 건 사실이었는데 사할린이 요즘 전력이 워낙 좋아졌고 원정 경기고 그렇죠. 또 지금 2위와 3위 간에 아주 중요한 승부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참 씁쓸한 결과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예상이 됐던 모습이었고 절반 정도는 그래도 한 번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금요일에 3대1로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고요. 안양할라가 올 시즌 최저 슈팅 수인 20개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승리로 사할린이 승점 62점째 올리면서 크레인즈를 제치고 리그 선두로 뛰어 올랐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일 토요일에 2차전 연장 승부 끝에 3대2로 다시 한번 사할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난리 났더만요.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오고 가는 주먹 속에 꼽히는 우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릭 리건 선수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 역전이 됐었고 또 마지막에 또 3피 가서 동점을 만들었죠. 그렇죠. 조민호 선수 동점골로 연장에 갔지만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에게 골든골을 내줬어요. 2대3으로 분패를 당했습니다. 사실 안양할라는 올 시즌에 슛아웃에서 3번 해서 3번 다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어서 슛아웃 가면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을 봤지만 경기는 뭐 일찍 끝나버렸고요. 이번 시즌 첫 연패를 기록한 안양할라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하고 오네요. 아유 답답해. 뭐 좀 수입까지 더해졌으니까 첫 수입까지.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2차전 경기 뭐 난리 났다고 했는데 잦은 러핑 반칙이 있었고요. 뭐 페널티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이용준 선수가 미스컨덕트 페널티 받았는데 좀 추후에 좀 걱정이 되네요. 징계가 있지 않을까? 좀 누적이 돼야 좀 징계가 올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일요일 3대1로 사할린이 또 승리합니다. 1피리어드는 0대0으로 지나갔는데 2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내줬던 것이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고요. 수입이 되고 말았네요. 사할린 원정에서 좀 여러모로 추운 마음을 안고 돌아온 안양할라 순위 상승에 실패하면서 3위 자리에 머물게 됐고요. 사할린은 이번 3연전 싹쓸이를 하면서 지난 10월에 안양에서 할라에게 당했던 그 싹쓸이를 그대로 결국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 득실로 따지면 결국에는 1점씩 서로 원정에서 가져간 결과로 나왔고 안양할라가 분발해야겠죠. 한번 뒤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아직 게임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아직 안양할라가 게임 수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덜 치렀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할린이 1위로 치고 올라간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쿠시로에서는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오지 이글스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양 팀이 1승씩 나눠 가졌네요. 오지 이글스가
9연승까지 했는데 첫 경기를 이기면서 일요일에 이제 패하면서 10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크레인즈는 사할린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고요. 오지 이글스는 승점 53점, 안양한라에 이제 또 3점 차까지 다가가는 가장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가장 흥한 팀이 오지 이글스가 아닌가. 네,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항상 위협적인 보여주고 모습이었고 뭐 지난번에 뭐 새로 합류한 용병 얘기도 했었고 네.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탄력을 좀 받아서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는 뭐 지긴 했어도 그거랑 이 리그는 좀 별개인 것 그죠. 같고요. 리그전이랑 또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차이나 드래곤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스코어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금요일 첫 번째 경기에서 연장에서 3대2로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경기 일요일에 4대0 역시 아이스벅스의 승리. 그런데 세 번째 경기 14일 월요일 경기에서 6대5로 이번에도 연장이었네요. 차이나 드래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이스벅스가 하이원과 치열한 6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원이 수입을 했는데 아이스벅스가 똑같이 수입을 할 거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이스벅스는 이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하이원이 아직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6위 싸움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은 갖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차이나 드래곤이 베이징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CCTV에서 중계도 해줬더만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보니까 중계 퀄리티도 거의 뭐 올림픽급으로 굉장한 수준 높은 중계를 볼 수 있었고 참 여러모로 차이나 드래곤이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대명성무 꼴찌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겠죠. 그런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점점 더 상향 평준화돼가는 레벨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리그 전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차이나 드래곤이 3연전에서 승점 3점 추가했고요. 8위 대명상무와의 거리를 승점 2점 차 유지를 했습니다. 아이스벅스는 이번 3연전에서 일단 리그 6위 자리를 되찾긴 했는데 수입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그 차이나 드래곤의 어떤 경기력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경기력 향상이 또 흥행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3연전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면서요? 뭐 차이나 드래곤의 평균 관중이 올해 또 역시나 많이 찾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8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국내 대회, 국내 이제 안양한라나 뭐 대명상무나 하이원 팀들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넘기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안양한라가 개막전 때 1,000명 넘었던 거 이후로는 많이 없었고 다른 하이원이나 대명상무 같은 경우 500명 넘기도 힘든 그런 처지긴 한데 인기가 많이 있는 니코 아이스벅스 같은 경우에도 1,000명대 안팎인데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차이나 드래곤의 그런 관중 동원력 또 무시 못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베이징 때 1월 경기 때는 2,100명 정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이제 삿포로 직결전 때 2,400명이 집계가 됐었는데 그 다음 기록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흥행적인 측면에서 점점 눈길을 끌고 있는 지금 중국 쪽인데 중국이 아이스하키가 점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중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환경도 갖춰졌고 그만한 관중 동원력도 생겼고 팀 성적도 조금씩 아직 차이긴 하지만 나아지고 있고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성큼성큼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KHL이 중국 시장을 노린다는, 중국에 진출한다는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KHL 측이 이제 발표를 한 게 내년 9월부터 새로운 팀은 이제 베이징에 생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리그에도 참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징을 연고로 한 팀을 만든다? 네. 중국 진출에 이제
첫 발을 내린 거죠. 예, 지금 K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럽 쪽, 동부 유럽 쪽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팀들 위주로 이제 갖춰져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 발을 뻗게 되면은 리그 커버리지가 굉장히 지금 이제 뭐 현재 넓어지네. NHL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리그로 그렇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강범해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중국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은 아니겠죠. 네, 아직 수준차나 레벨차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채워져 있고 중국 선수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는 그런 모습의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KHL이 일단 중국에 발을 디뎌 놓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럽네요. 네. 중국 대륙에 진출하는데 컨티넨탈 하키 리그니까 네, 이름에 걸맞는 아주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네요. NHL보다 더 스케일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진출을 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뭐 조만간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예상 이런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은 잠재력으로 보나 아니면은 지금 갖춰져 있는 환경으로 보나 KHL이 이제 뭔가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뭐 환경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뭐 평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은 중국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묻어갈 수 있는 네. 이런 표현이 좀 굴욕적이고 좀 속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봐야죠. 사실이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놓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고 돈을 덜 쓰고 가장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묻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한국 일본 진출설 KHL 한국 일본 진출설이 한 달 전 정도부터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2022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 쪽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요. 여기 이제 뭐 22년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해서 분명히 구단을 낼 거라는 결정을 했을 거고, 한국 일본은 입장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긴 한데 약간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HL이 워낙 수준이 높은 리그다 보니까 뭐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출을 하고 뭐 이런 뭐 팀이 또 우리나라에 생기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중국 시장이 빨리 중국 하키 환경이 먼저 갖춰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그 하부 리그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에서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묻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없는 인프라를 그런 인프라 환경을 중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까워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또 그 눈에 띄면 또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그런 교두보 그렇게 묻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앞으로 KHL이 어떻게 중국에 뿌리 내리는지를 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KHL 인기도 높아지고 관심도 생기면서 NHL만큼이나 우리도 KHL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자, 아시아리그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사할린이 승점 67점으로 1위 올라섰고요. 크레인즈가 승점 63점, 4점 뒤진 채 2위. 안양한라가 승점 56점. 사할린보다 11점이 뒤져 있지만 일단 5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위에 오지글스 승점 53점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5위 승점 47점이고요. 아이스벅스가 승점 39점으로 6위 올라섰고요. 하이원이 7위. 하지만 하이원 역시 아이스벅스보다 지금 4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위에 대명상무 승점 17점, 9위에 차이나드래곤이 승점 15점, 2점 차로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나드래곤 게임 많이 했네요. 36게임. 뭐 대명상무보다 6게임을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명상무가 혹시나 지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다음 달 중국 원정인데 걱정이네요. 좀 그 전까지 승점을 좀 많이 벌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이번 주 19일, 20일 토요일, 일요일에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대명상무의 2연전이 있습니다. 일단 안양한라는 사할린 원정 3연패하고 왔기 때문에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승점도 지금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5경기를 덜 치렀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빨리 승점 벌어놔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명상무는 프리블레이즈 3연전 때 보여줬던 어떤 좀 희망적인 경기력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거기에 부상 선수들이 또 복귀를 하죠. 이동민 선수, 김영준 선수 일단 복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뭐 김영준 선수는 뭐 안양한라가 힘들면은 그 다음 주에 있을 하이원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동민 선수는 아마 이번 주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병 선수들도 지금 이제 교육이 끝나고 팀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한라 경기에는 이제 훈련 시간이 뭐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뭐 출전은 어렵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데이 때 얘기했던 안양한라 상대 1승이 이번 주말에 혹시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 예, 남은 기회는 3번, 네. 그 중에 2번이 남았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있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한라가 이번 그 홈 경기 때부터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데요. 남은 홈 경기 동안에 수험생들 무료 입장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수험생들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수험표라든지 학생증 이런 거 지참하시고 가면 수험생 여러분은 무료로 또 아이스하키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은 관중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무슨 그 장미 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성 팬들을 위한 이벤트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혹시 아까 했습니다. 안양한라가 팬들을 위한 어떤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네, 이런 많은 것 거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19일, 20일, 21일 토일 월요일에 고양에서는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이 있습니다. 하이원이 6위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사할린이라는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진 것 같고요. 사할린이 이번에 하이원 3연전에도 얼마만큼 승점을 쌓을 것인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갈 것인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주말에 19일, 20일 일요일에 일본 쿠시로에서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가 2연전을 갖습니다. 아이스벅스도 좀 급하죠? 급한데 크레인즈를 만났네요. 네, 올 시즌 4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크레인즈를 만나야 되고 일단 2위 크레인즈 역시 지금 사할린과 한라 사이에서 승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의 대결이 주목되고요. 그리고 19일, 20일 역시 주말이군요. 오지 이글스와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2연전을 갖습니다. 올 시즌에 지금 2승 2패로 맞서고 있는 두 팀의 대결도 많은 좀 관심을 끌 것 같아요. 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블레이즈가 2연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동률로 맞출 수가 있는 것 되고 네. 이글스는 이걸 분명히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점수를 쌓아놔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전일본 선수권에도 두 팀이 굉장히 비슷한 전력의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4위 이글스와 5위 프리블레이즈 양팀의 승점차 6점 차입니다. 이번 2연전 결과로 거리가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23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리투아니아에서 20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 A 대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근데 오늘 언급을 안 했던 건 이미 2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남은 경기들도 더 지켜보고 다음에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에게는 아쉽게 패했고 좀 남은 경기 좀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온더 스포츠 유튜브 구독자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1,400이라는 수치가 뭐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 100명 넘을 때마다 체크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그리고 경기 영상 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co.kr,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얘기 나눴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